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8일 정축 첫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8일 정축 두번째 기사 지평 남이 신이 와서 아뢰기를 경사에 가는 사신에게 새 길을 배정하는 일 및 지중추부사 구 사맹과 완산군 이 축을 파직할 일은 전에 아뢰었습니다. 어제 남별궁에 거둥하셨을 때 백한이 하마하여 반열대로 서 있으면서 아직 물러나기도 전에 정원군이 그늘인 하인과 좌의정 김응남의 하인으로 말을 가지고 온 자가 길을 다투며 서로 hir난하자 국노들이 떼거리로 몰려와 난타했는데 나머지는 상마대를 가지고 치기까지 하는 등 잔상함이 심하여 유혈의 낭자한 채 떼매어지고 갔습니다. 그런데도 정원군과 순하군은 말을 세워두고 바라보기만 하면서 끝내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소의 시위하는 사람들만 서로 바라보며 실색하였을 뿐 아니라 늘어서서 구경하던 중국인조차 모두 수군거리며 놀랍게 쳐다보았습니다. 보고 듣는 자마다 모두 경악하고 있으니 정원군 이부와 순하군 이 보를 아울러 측하셔서 지난번 모화관에 행행하면서 태평관을 지날 때 역관 김승득이 범마하여 금오에 붙잡혔으므로 형조에 이문하여 추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형조가 입게도 하지 않아서 갑자기 경률로 조율하고는 여름철이라 핑계하고 단지 속만 바치게 하였으므로 보고 듣는 자마다 모두 놀라고 있습니다. 형조 당상을 추구하고 생낭척을 파직시키고 범마한 자는 율대로 정죄하소서. 황해감사 유영순이 봉산 군수 변 호겸의 보고를 본부에 이문했는데 자문을 가지고 가는 선정관 유명선미 본군에 도착하여 규정외의 영마 및 자문을 쌀 류지 초석 등을 많이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의 종과 역조를 시켜 아랫사람을 붙잡아 묶어놓고 난타하였으며 심지어는 입고 있는 옷까지도 빼앗았다고 합니다. 또 종들을 시켜 전야를 횡행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구타하며 집집마다 들어가 창탈을 일삼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성이 범한 죄가 매우 놀라우니 이런 사람을 드러나는 대로 통렬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직시키소서. 청양현감 이유서는 사람됨이 혼미하고 용렬하여 부임한 뒤로 전혀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군을 지대하는 나는 핑계로 많은 명목을 만들어 침책의 끝이 없고 전결칠군에 대한 가미를 함부로 징수하여 자기가 쓸 미천을 삼고 있으니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도 관직에 둘 수가 없습니다. 파직시키소서. 본연은 너무도 잔파되었으니 자상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각별히 뽑아 보내소서 하니 답하기를 길을 새로 개설하려는 것은 결단코 불가하다. 그 사맹 등은 아울러 추구하라. 정원군은 아랜대로 추구하라. 이미 그의 하인이라고 한 이상 순하군까지 추구할 수는 없다. 그 이하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8일 정축 세번째 기사 사시의 상이 별전에 나아가 대신 및 비변사 유사 당상인 영의정 유성룡 판중추부사 윤두수 좌의정 김응남 형조판서 김명원 병조 참판 유영경 행대후군 노직을 인견하였는데 동부승지 윤돈 기사관 송석경 사변 가주서 허적 기사관 이지환 기사관 정홍익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거 형세가 이러하며 마도독과 양경리가 올 예정이다.
그러나 중국군이 나오더라도 적을 꼭 토벌한다고 기약하기 어렵고 양식이 떨어질까 염려되니 일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마 도덕과 양 격리가 나오기 전에 중전을 피난시키고 싶은데 자세히 하리어 결정하라 하니 유 성룡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동정을 중국에서 모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때 가벼이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 중국인들이 모르리라고 생각해서 그러겠는가마는 소아베들이 모여 있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저족들은 모두 10만인데 양호 지방을 유린할 뜻을 가지고 있으니 오 총병과 양 총병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전에 조 총병이 피해 돌아올 때에 평양에 사흘 만에 가산까지 도망쳤으니 중국군 역시 믿을 것이 못된다. 양 총병의 군정 역시 난병이 되어 마침내 조승훈이 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허물을 돌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 도둑이 거느린 군사는 모두 달자로서 난병에 비할 바가 아니다. 오게 되면 필시 난처한 일이 많을 것이다. 양 총병이 남원을 지키고자 한다는 것도 거짓말로 반드시 지킬 리가 없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만약 허홍기의 말대로라면 적의 큰 세력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요병은 기계가 없으니 어떻게 적을 막겠는가. 전에 황응량이 조롱하기를 양원이 평소 외적과 싸우려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필시 겁이 많은 사람일 것이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신과 김명원이 전에 중국군의 정상을 잘 알게 되었는데 서로 미루면서 추격해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반드시 죽을 가운데에서 살아나겠다는 마음으로 힘껏 싸워 결판을 내는 것 외에는 달리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이 만약 지구전으로 나와 식량이 떨어지면 매우 어렵게 되니 오직 나아가 싸우는 길이 있을 뿐입니다.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위에서 만약 경동하면 성한 사람들이 모두 반드시 동요할 것이니 매우 염려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불가하다는 말인가? 필격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하니 윤두스가 아뢰기를 형세로 보건대 서쪽 지방이 먼저 괴멸될 걱정이 있습니다. 중국군이 나올 뿐만 아니라 사명 역시 많아서 식량을 내기가 매우 어려우니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강화로 피난하면 형세상 편리할 듯 합니다만 인심이 동료들과 걱정입니다. 헤아려서 조처해야 합니다. 하자 상이 길게 탄식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상께서는 강화로 피난 나가게 하고 싶으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결정하지 못하겠다. 내전을 좋은 곳으로 피난시키고 싶은데 나는 남쪽으로 내려가고 싶을 뿐이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수병이 나오고 장관이 많이 도착하면 강화 역시 어찌 완전한 땅이 되겠습니까? 비유하자면 작은 배에 짐이 많이 실은 것과 같아서 반드시 물력이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뒷나라의 계책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으니 강화 등지에서 보장할 형세를 반드시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하고 성룡은 아뢰기를 중국 사람을 강화로 운반하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중국 식량을 강화로 운반하니 이곳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강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심우정을 못 잊고 있으니 이 사람을 다시 부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식량을 쌓아둘 창고를 지금 짓고 있는데 김덕함과 변이중이 그 일을 주관하고 있으나 잘 주선하지 못할까 염려됩니다. 하고 김응남은 아뢰기를 심우정은 적임자입니다. 강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는데 윤두수 역시 그가 성을 많이 쌓았다고 하였으니 이는 민심만 얻은 것이 아니라 또한 나라 일을 잘 해낼 것입니다. 하고 윤두수는 아뢰기를 이 문옥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반드시 조국에 돌아오려 할 것입니다. 통사 박우춘이 한어와 외어에 능하니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불러오게 하면 매우 좋겠습니다. 하고 성룡은 아뢰기를 바로 그날 정교하신 듯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다시 사세를 살펴보건대 10분 자세히 상의하여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중국인들이 항상 우리나라 사람은 근본이 굳지 않다고 하는데
이제 만약 이 일로 인하여 말을 지어낸다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반드시 탁마하고 개교하여 형사를 보아가며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박한 환란이 없는데 먼저 스스로 독려하는 것은 소신의 뜻에도 난처하게 여겨집니다. 오늘날 계책을 세울 때 밖으로 적을 방수하는 것만 중요할 뿐 아니라 안으로 중국인들에게 트집을 잡히지 않는 것 또한 급선무입니다. 이제 중국 장수가 처음 나올 때를 당하여 거조를 신중히 하지 않다가 저들이 만약 우리나라에 대해 중국 장사들은 전지에 두고 자신들만 화를 피할 계책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름지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답하지 않고 아주 불편해하는 기색이 있으므로 좌우가 한동안 모두 조용히 있었다. 성령이 아뢰기를 오늘은 마땅히 북병을 호개해야 하는데 소신과 노직이 마침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군병이 이미 모였으니 소신은 나가지 못하더라도 노직을 먼저 나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가서 호개하라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마땅히 상교로서 유시해야 하는데 무슨 말로 유시해야 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 역시 도감의 제조인이 나가서 호개하라. 그리고 중국군들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우리나라 사람이니 홀로 편안히 쉬어서는 안 된다. 공이 있으면 마땅히 중한 상을 주겠다는 뜻으로 하라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요충의 군사가 양원의 구산보다 나은 듯합니다 하고 성령은 아뢰기를 요 병이 믿는 것은 당근뿐이니 이기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전에 우복룡을 보았더니 안동에 있는 식량으로 조금 지공할 수 있는 형세이다고 하였습니다. 총병은 그곳에 주둔하게 하고 마도독은 충주로 가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성령은 아뢰기를 마도독의 군사는 숫자가 많아서 충주에 합쳐 주둔케 할 수 없는데 청주로 나누어 주둔케 한다면 지탱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고 유영경은 아뢰기를 경상 좌도가 위급하니 연두수가 아랜대로 총병의 군사는 안동에 주둔하게 하고 마도독의 군사는 조령과 중령 및 공주에 나누어 지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직은 아뢰기를 적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로가 텅 비게 될까 가장 염려됩니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중국의 식량이 강화도에 도착하더라도 그 후 전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에 적들이 대거 일어날 계획인데 그들이 오는 것이 반드시 한 길로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전라 우도로 나오면 매우 염려가 되는데 이는 앞뒤로 적을 막는 형세입니다. 하고 두수는 아뢰기를 진도는 가장 기묘한 지역인데 지금은 탕폐하여 백성이 유산되었으므로 지탱할 수가 없으니 문신으로 수령을 삼아야 합니다. 하였다. 영경이 아뢰기를 어제 양경리의 차관이 신을 보고자 하기에 신이 가서 보니 양경리의 군량 대임이 20만석이 이미 여순에 도착하 있는데 장 참의가 양식 운반하는 일로 내려갈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고 유성룡은 아뢰기를 통찰하는 자는 양경리이고 장 참의는 관찰사와 같습니다. 하였다. 연두수가 아뢰기를 선원들에게 비록 선가는 주지 못하더라도 양식은 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의뢰에 훔쳐 먹고는 물을 부어 넣기 때문에 쌀이 많이 부패합니다. 만약 중국 양식 또한 역시 그렇게 하면 미안합니다. 하였다. 유성룡이 호군하는 일로 먼저 나가고 노직도 따라 나갔다. 남이 아뢰기를 성우가 편치 못하시니 의관으로 하여금 들어와 진찰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들어와 진찰하더라도 별로 살필 일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부은 곳이 혹시 상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요즘 더위에 무척 괴로웠고 풍기가 불순한데 종일 온색한 곳에 임어하셨다가 밤이 깊어서야 환궁하시면 많이 상하게 될까 염려되니 매우 민망스럽습니다. 하고 김명원이 아뢰기를 형조에는 별로 죄수가 없습니다. 의검부에서 결안한 죄인 김산중은 죄가 아주 무거운데 장을 많이 받지 않았으므로 가둬두었다고는 해도 도망칠 걱정이 없지 않습니다. 속히 전형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였다.
우시의 인내를 파하였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8일 정축 네 번째 기사. 외장 행장이 중국의 유격장 심노이아에게 품첩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날 천조에서 조선에게 교시하여 대신으로 하여금 서국에 예를 하도록 하였으므로 저 행장은 손을 씻고 받들어 풍신 정성과 병조신을 시켜 자세히 우리나라의 왕에게 진술하여 시종을 다 아르게 하였더니 우리나라 왕이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비록 조선이 실예와 실신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천조의 처분이니만큼은 어쩔 수가 없다. 좋든 나쁘든 우선은 천조의 명대로 교린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일을 의논하고 있는 동안에 조선의 그제도 번선이 대선 5척을 탈취하고 200여 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으므로 제진의 여러 장수들이 서장을 자세히 갖춰 우리나라 왕에게 말하니 우리나라 왕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천조의 처분대로 하고 싶어도 조선이 천조 황제의 명을 듣지 않고 작은 이익을 탐하여 대사를 실패하게 했으니 기필코 죽은 자들을 위해 복수를 하고 나서 천조의 처분을 공순혼히 받들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사를 정강시키고 군량을 운반하면서 조선과 자웅을 겨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컨대 노이아께서는 저희 나라를 죄주지 마소서. 이는 조선이 신의를 어기고 작은 이익을 탐했기 때문일 뿐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조신이 반드시 노이아에게 계문할 것입니다. 삼가 글을 올려 알립니다. 정유년 6월 2일 풍신 행자.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8일 정축 5번째 기사. 6월 14일 성첩판 양총병의 접반사 정기원의 서장에 8월 14일에 총병이 남원부에 들어가 성을 순시한 뒤 신들을 부르기에 신과 접반사 민준, 부사 임현이 함께 가서 보았더니 총병이 신에게 말하기를 성을 쌓는 역사가 끝나기 전에 곧 장마비가 올 것이니 우리나라 군사들만으로는 석유 완성하기 어려울 듯하다. 내가 전주부에 머물고 있는 군사를 다 모아 함께 흙을 치고 돌을 다리게 하면 그 공사는 불과 10일 만에 끝낼 수 있다 하였습니다. 신이 답하기를 중국군을 수고롭게 하여 미안하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그대 나라 일을 어찌 남의 일로 보겠는가. 내가 명을 받고 이곳에 왔으니 너희와 같은 배를 탄 사람이다. 본성을 한번 둘러보건대 수호할 만하니 그대는 이 부로의 남녀들을 불러 모아 간곡히 효유함으로써 안심하고 동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 안에 가사가 있고 제산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본 성을 버리고 산성으로 들어가다니 허다한 노약자들을 하나하나 굴령으로 먹을 수가 있겠는가. 그대 나라 일은 일마다 이처럼 알차지가 못하다. 본성이 있으면 오로지 본성의 마음을 써야 하고 성이 없는 곳은 산성을 쌓아 거험하는 계책을 써야 한다. 본성이 있는데도 교마의 산성을 쌓으면 인심이 두 갈래가 되어 안정될 바가 없게 되니 이는 패망을 부르는 길이다. 적이 만약 본성에 들어와 증거하고는 사면을 검리약하면서 지구전을 펴는 한편 산성을 포위하고는 비패해지기를 기다리면 10일이 못해 허다한 인명이 산성 안에 모두 말라 죽게 될 것인데 어찌 불쌍하지 않은가? 내가 이 성을 쌓는 것은 한가 성만 지키면서 적과 나가서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성지와 기계를 완비하여 본주의 백성과 노약자들을 성 안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뜻을 견고하게 하는 동시에 날랜 군사를 나눠 요예처를 지키면서 스스로 큰 세력의 병마를 거느리고 출전할 것인데 만일 불가한 사태가 벌어지면 수성하는 계획을 하고자 해서이다. 산성의 군기와 군량 역시 본성으로 옮겨 힘을 한데 모으는 계책을 써야 한다.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다른 사람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병법에도 먼저 북산에 올라가 점가는 자가 이긴다 하였고 또 우세한 지형을 차지하는 자가 이긴다 하였습니다.
조정에서 10분 자세히 하리고 그 영세를 보아 그 군사를 정하고 군기와 군량을 들여보내 온 것이 자세하고 극진하지 않는 것이 아닐 텐데 조정의 지휘를 기다리고 채찰사와 두 원수에게 의논해보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군기와 군량을 옮긴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말을 잘 꾸며 유보시킬 수밖에 없는데 총병의 성질이 과격하여 자기가 주장하는 일은 반드시 하고야 말 것입니다. 신들이 반복해서 별난해도 만일 끝내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신들에겐 또 크게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허다한 군량과 군기를 본성으로 옮긴 뒤에 만약 적의 형세가 호대해져 총병의 계획이 한번 차질을 빚어 그만 외진으로 이관할 계책을 세우게 되면 이는 이 성을 고스란히 적에게 주어 다시는 엿볼 수 없게 되어 버릴 것이라는 점입니다. 조정에서 별도로 상냥하여 지휘해 주소서. 신도 이런 뜻으로 도 제찰사와 도 원수에게 그 가부를 통의하겠습니다. 신이 총병의 처사를 보건대 제 멋대로 할 조짐이 많은데 이후에 난처한 분부가 많으면 신의 적은 힘은 중지시킬 수가 없을 것이니 매우 염려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회개하기를 우리나라는 군병이 취약하고 기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큰 적이 이를테면 반드시 산을 의지해 성을 쌓고 대항해 막았으니 이는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렇게 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무는 마침 오륙리 안에 본성이 있고 또 산성이 있기 때문에 의논하는 사람들이 혹 산성을 지키다가 본성이 적에게 점거되면 산성 역시 보장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누차 말하기를 두 성을 함께 지켜 기각의 계책을 삼으면 모두가 미진하게 된다. 더구나 산성의 양식을 모조리 본성으로 운반하였다가 만일 일이 여의치 못하면 역시 반드시 도적들에게 양식을 대줄 걱정이 있다. 대저 이미 쌓은 산성을 비워버리기도 아까운데 나무는 바로 호남의 보장이니 적이 만약 이곳으로 향하면 일도의 군사들을 모두 이곳에 집결시켜 지켜야 한다. 노약자와 민병은 산성에 들어가 지키고 정병은 중국 장수를 도와서 본성을 굳게 지키게 하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중국 장수의 지휘를 따르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일이 군기와 관계되니 순찰사와 도 원수가 그와 함께 조용히 상의하여 선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윤허하였다.